살면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한 말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은 말이 어느 날 전혀 다른 형태로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의 그 충격,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을 잘해야 사람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아끼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줄어들수록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입이 먼저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나이, 말 한마디가 곧 나의 품격이 되는 나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면서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건져 올린 인간관계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벙어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이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에게 전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봉자 씨는 70세의 오랜 친구 모임에서 며느리와의 갈등을 털어놨습니다. 말하고 나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는 이웃집을 거쳐 결국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살이 붙어 스스로 걸어다닌 것입니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내가 뱉은 순간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내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했던 가정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심심풀이 이야깃거리가 되거나 훗날 나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삶의 일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품위 있게 만들고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가장 친한 친구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날이 오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를 안고 밤을 지새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는 평생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이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는 답하되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많고 따뜻하지만 속을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도 반드시 그렇게 다뤄집니다. 사람은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텅 빈 지갑입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몇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든 아무리 친한 친구든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는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적게 가지면 무시하고 나보다 많이 가지면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드러난 분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은 멀어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병태 씨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 이야기를 오랜 친구 몇 명에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 친구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했고 또 한 친구는 함께 투자하자며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슬쩍 밥값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돈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결국 수십 년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강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친구들은 아직 내 곁에 있었을 거야. 특히 나와 비슷하게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유해진 경우라면 그 시기와 질투의 강도는 훨씬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고 더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돈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마십시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수십 년 함께 나눈 정기 단 한 번의 대화로 금이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숫자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 이야기는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금을 긋는 선이 됩니다. 넉넉하게 살고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부족하게 살고 있다면 말해봐야 동정을 살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고 남을 깔본다면 그것은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비춰주지만 정작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말하는 본인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가 뜻밖의 오해를 낳거나 상대방의 질투를 자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그 말을 내뱉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더욱 조심하십시오. 자식 자랑할 것이 넘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향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오경자 씨는 경로당 모임에서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한 번 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임에서 또 꺼냈고 세 번째 모임에서도 꺼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끊기고 표정이 굳어지고 하나둘 먼저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오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랑은 처음 한 번은 기쁨이지만 두 번부터는 상처입니다. 또한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도 깊어집니다. 칭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스스로를 무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남에게 검증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를 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세입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질투하고 자기보다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면 무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입니다. 선행의 진실함은 가려지고 과시의 수단으로 비춰집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물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언젠가 반드시 당신 곁에서 진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에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기쁜 만큼 상대는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처지인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사정은 저마다 달라집니다. 자식이 잘된 집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는 집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후가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은 상대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은근히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나는 저것보다 낫다며 은근히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굴다가도 조금만 섭섭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근 씨는 73세의 오랜 친구에게 무릎 수술 이후 계단을 오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걱정해 줬습니다. 얼마 뒤 그 친구는 박 씨가 없는 자리에서 걔 이제 거의 못 움직인대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동정이 가십이 된 것입니다. 내 약점을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나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은 혼자 안고 가십시오. 고치지도 못할 약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면 스스로를 더욱 위축시킬 뿐입니다. 약점은 남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따라 들어오고 화근은 입을 따라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라도 절대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물으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말이 많다고 인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인정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들려줘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을 감추라는 것이 자신을 억누르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나 함부로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삶에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두 명에게는 온 마음으로 기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약점을 늘어놓는 것은 스스로 상처받을 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더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것은 당장은 유대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순간 그 말은 상대방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향합니다. 뒷담화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자리에서는 서로 가까워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겠구나. 그 불신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사라져 있습니다. 경남에 사시는 최순례 씨는 경로당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이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재미삼아 흉봤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친척 중 한 명이 최 씨 아들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아들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말이란 그렇게 예상치 못한 길을 돌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척하고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비판 역시 위험합니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저항만 키웁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습니다. 비판은 부메랑입니다.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라면 직설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씀하십시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마움보다 반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귀로 들었을 때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곧이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남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크고 묵직한 힘을 가집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모임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공통의 불만을 나누며 서로 가깝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임 안에서 또 다른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어제 함께 누군가를 욕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엮인 관계는 결국 부정적인 말로 끊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는 조용히 빠져나오십시오. 맞장구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말리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슬며시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말이 고운 사람 주변에는 말이 고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면 남도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나이 들어서도 따뜻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데 귀한 에너지만 소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만큼이나 타인이 가진 재능도 질투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성장하려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꺾으려 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를 남에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혼자 알고 혼자 나아가십시오. 내 꿈과 목표는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에 사시는 윤재현 씨는 65세에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드디어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걸 배워. 그게 돈이 돼. 몸이나 건강하게 관리해. 첫 마디부터 찬물을 끼얹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그 말들을 마음에 담았고 결국 등록을 미루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다 조언을 구해야 할 때라도 그 목표를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의견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60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70세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남이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내 삶의 시계는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그 꿈을 품는 동안만큼은 조용히 혼자 간직하십시오. 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 발로 밟아버리면 그 씨앗은 다시 움트지 못합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뿌리가 약할 때는 햇빛보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자라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 꺾이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을 때 그때 세상에 보여줘도 늦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루어낸 것이 말하고 못 이룬 것보다 훨씬 빛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일종의 미덕이며 보호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서로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서 비로소 진짜 이해와 포용이 자랍니다. 오늘 6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말 것, 가진 돈을 이야기하지 말 것, 자랑하지 말 것, 약점을 드러내지 말 것, 남의 단점을 입에 올리지 말 것, 목표를 미리 말하지 말 것,
6가지 모두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천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후회한 말은 있어도 침묵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은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사실을 왜 이렇게도 자주 잊는 걸까요? 외로워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나를 점점 덜 봐준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더 크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얕은 물이 돌부리에 걸려 시끄럽게 흐르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충분히 깊고 충분히 무겁습니다.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 아낀 말들이 쌓여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당신의 무게가 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 남는 향기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한 말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은 말이 어느 날 전혀 다른 형태로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의 그 충격,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을 잘해야 사람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아끼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줄어들수록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입이 먼저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나이, 말 한마디가 곧 나의 품격이 되는 나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면서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건져 올린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벙어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이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에게 전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봉자 씨는 70세의 오랜 친구 모임에서 며느리와의 갈등을 털어놨습니다. 말하고 나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는 이웃집을 거쳐 결국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살이 붙어 스스로 걸어다닌 것입니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내가 뱉은 순간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내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했던 가정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심심풀이 이야깃거리가 되거나 훗날 나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삶의 일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품위 있게 만들고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가장 친한 친구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날이 오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를 안고 밤을 지새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는 평생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이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는 답하되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많고 따뜻하지만 속을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도 반드시 그렇게 다뤄집니다. 사람은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텅 빈 지갑입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몇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든 아무리 친한 친구든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는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적게 가지면 무시하고 나보다 많이 가지면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드러난 분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은 멀어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병태 씨는 퇴직후 받은 퇴직금 이야기를 오랜 친구 몇 명에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 친구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했고 또 한 친구는 함께 투자하자며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슬쩍 밥값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돈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결국 수십 년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강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친구들은 아직 내 곁에 있었을 거야. 특히 나와 비슷하게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유해진 경우라면 그 시기와 질투의 강도는 훨씬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고 더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돈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마십시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수십 년 함께 나눈 정기 단 한 번의 대화로 금이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숫자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 이야기는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금을 긋는 선이 됩니다. 넉넉하게 살고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부족하게 살고 있다면
말해봐야 동정을 살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고 남을 깔본다면 그것은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비춰주지만 정작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말하는 본인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가 뜻밖의 오해를 낳거나 상대방의 질투를 자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그 말을 내뱉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더욱 조심하십시오. 자식 자랑할 것이 넘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향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오경자 씨는 경로당 모임에서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한 번 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임에서 또 꺼냈고 세 번째 모임에서도 꺼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끊기고 표정이 굳어지고 하나둘 먼저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오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랑은 처음 한 번은 기쁨이지만 두 번부터는 상처입니다. 또한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도 깊어집니다. 칭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스스로를 무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남에게 검증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를 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세입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질투하고 자기보다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면 무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계속 말하면 오만해 보입니다. 선행의 진실함은 가려지고 과시의 수단으로 비춰집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음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언젠가 반드시 당신 곁에서 진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에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기쁜 만큼 상대는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처지인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사정은 저마다 달라집니다. 자식이 잘된 집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는 집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후가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은 상대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은근히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나는 저것보다 낫다며
은근히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굴다가도 조금만 섭섭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근 씨는 73세의 오랜 친구에게 무릎 수술 이후 계단을 오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걱정해 줬습니다. 얼마 뒤 그 친구는 박 씨가 없는 자리에서 걔 이제 거의 못 움직인대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동정이 가십이 된 것입니다. 내 약점을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나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은 혼자 안고 가십시오. 고치지도 못할 약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면 스스로를 더욱 위축시킬 뿐입니다. 약점은 남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따라 들어오고 화근은 입을 따라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라도 절대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물으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말이 많다고 인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인정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들려줘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을 감추라는 것이 자신을 억누르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나 함부로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삶에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두 명에게는 온 마음으로 기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약점을 늘어놓는 것은 스스로 상처받을 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더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것은 당장은 유대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순간 그 말은 상대방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향합니다. 뒷담화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자리에서는 서로 가까워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겠구나. 그 불신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사라져 있습니다. 경남에 사시는 최순례 씨는 경로당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이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재미삼아 흉봤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친척 중 한 명이 최 씨 아들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아들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말이란 그렇게 예상치 못한 길을 돌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척하고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비판 역시 위험합니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저항만 키웁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습니다. 비판은 부메랑입니다.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라면 직설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우연히 떠오른 것처럼 재치 있게 말씀하십시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마움보다 반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귀로 들었을 때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곧이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남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크고 묵직한 힘을 가집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모임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공통의 불만을 나누며 서로 가깝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임 안에서 또 다른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어제 함께 누군가를 욕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엮인 관계는 결국 부정적인 말로 끊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는 조용히 빠져나오십시오. 맞장구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말리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슬며시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말이 고운 사람 주변에는 말이 고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면 남도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나이 들어서도 따뜻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데 귀한 에너지만 소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만큼이나 타인이 가진 재능도 질투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성장하려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꺾으려 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를 남에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혼자 알고 혼자 나아가십시오. 내 꿈과 목표는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에 사시는 윤재현 씨는 65세에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드디어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걸 배워. 그게 돈이 돼. 몸이나 건강하게 관리해. 첫 마디부터 찬물을 끼얹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그 말들을 마음에 담았고 결국 등록을 미루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다 조언을 구해야 할 때라도 그 목표를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의견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60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70세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남이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내 삶의 시계는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그 꿈을 품는 동안만큼은 조용히 혼자 간직하십시오. 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 발로 밟아버리면 그 씨앗은 다시 움트지 못합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뿌리가 약할 때는 햇빛보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자라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 꺾이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을 때, 그때 세상에 보여줘도 늦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루어낸 것이 말하고 못 이룬 것보다 훨씬 빛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일종의 미덕이며 보호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서로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서 비로소 진짜 이해와 포용이 자랍니다. 오늘 6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말 것, 가진 돈을 이야기하지 말 것, 자랑하지 말 것, 약점을 드러내지 말 것, 남의 단점을 입에 올리지 말 것, 목표를 미리 말하지 말 것. 6가지 모두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천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후회한 말은 있어도 침묵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은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사실을 왜 이렇게도 자주 잊는 걸까요? 외로워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나를 점점 덜 봐준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더 크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얕은 물이 돌부리에 걸려 시끄럽게 흐르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충분히 깊고 충분히 무겁습니다.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 아낀 말들이 쌓여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당신의 무게가 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 남는 향기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